안녕하세요. IVWQ 사주명리의 제자 유상환입니다. 네, 오늘은 예측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사전과 사후 상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후 상담이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이랄 것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화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 상담이라는 것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 상담을 해요. 사전에 이루어지는 상담이에요. 자,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 사주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병이고 정이고 을이고 경이에요. 그러면 오고 을이고 무고 술이에요. 여성의 사주예요. 우리 책에서는 돈명, 곤명 이런 말 안 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IVWQ에서는 항상 사주를 보는 처음 시작이 신약 신강을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신강을 판별을 하려면은 지장간 속에 있는 뿌리를 찾아야 돼요. 자, 병을 오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병기정이고, 여기는 정을기고, 여기는 경신이고, 여기는 신정무가 되겠어요. 그러면 뿌리를 월은 연월일, 일은 월일시, 시는 일시연, 연도 연월, 해국에서 시 이렇게 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뿌리를 보게요. 이 병은 병생병 하나 있고 정생병, 화생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빨리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요 사주보는 그 스피드도 올라가고 어쨌든 그 한 단계 도약을 하게 돼요. 여기 정생병 하나 또 있네요. 을생병 또 있네요. 목생화니까 을생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국에서 정생병이 하나 또 있네요. 5개. 그러면 여기 정은 여기 병생정, 정생정, 정생정, 을생정 4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을은 같은 을생을, 그 다음에 경은 합이라고 그랬어요. 을경합. 합 공부는 따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는 뿌리가 없어요. 그럼 자 경을 볼게요. 경신, 경생경, 신생경인데 신은 이 원령 자리는 뿌리가 2개를 쳐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신생경 요거, 그 다음에 해국에서도 없고. 자, 이것을 이제 수치로 나타내면 되는데 우리 화면이 잘 나가고 있나요? 예. 항상 여기가 유가 80이 돼요. 금이 80이에요. 그러면 금 반대는 40, 금은 80, 그럼 나머지는 60이에요. 이걸 원리가 이렇게 돼서 금이 80이면 목이 40, 나머지 60 이 말은 그 일곱 반감의 법칙에 나왔다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런 것은 쉽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5개네요. 6, 5, 30. 4개네요. 6, 4, 24. 그 다음에 4, 2, 80. 8, 4, 320. 그러면 항상 인입은 일간이 인입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간을 돕거나 갖거나 생하면 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입이 돼요. 요 을은 여기서는 입출상세가 돼요. 입출상세는 우리 체리섬을 쓰는 말인데 한번 보세요.
을경 합도되고 을생 정도하니까 입술 상세가 되는, 상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입에도 속하지 않고 입출에도 속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는 540, 그러면 320. 아, 신강이네요. 신강이면 인출이 바로 상신이 돼요. 그러니까 경이 바로 상신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경이 왜 상신을, 다른 책에서는 용신이라고 그러는데, 상신이라고 왜 상신이냐면 이 상신이 상승하면은 사주가 좋아진다, 좋은 일이 생긴다, 호사가 생긴다, 뭐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상신 경이다.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걸 빼는데 이것을 Y교훈이라 그래요. 우리 책에서는 Y교훈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건 이제 Y교훈을 뽑았으니까 지우겠습니다. 보고 싶은 분은 영상 돌려가면서 보세요. 근데 이제 잠깐만요. 이분이 지금 기묘대운을 갖고 있어요. 이거 올해는 을사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을사년은 온 지구의 시간이에요. 지금 70억, 80억 인구가 모두 을사년이에요. 기묘는 대운인데 큰 운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이 대운이라고 써졌는데 왜 옛날 분들은 10년 운이라고 할지 왜 대운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잠깐 얘기를 볼까요? 이 기묘대운은 을주에서 나왔어요. 이 사주 안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경술년에 나온 거예요. 경술년. 그래서 경술년에서 시간이 흘러 이제 을사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운과 이 기운은 크고 작은 기운이 아니라 같은 기운인데, 을사년은 외부의 기운이고 기묘대운은 온국과 더불어서 외부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을 같이 이렇게 절충해서 기운의 상승과 하강을 봐야지, 을사년은 빼버리고 큰 대운만 본다고 그래서 기묘만 붙여서 보면은 한마디로 방한 퉁수를 보는 거예요. 어쨌든 내부 기운에 불과해요. 이것은 사주 명리학에서 지지를 가지고 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아, 이러면 시간이 자꾸 지체되는데, 지지는 마음이에요. 마음. 이게 지지가 아무리 제가 많이 써도 천간으로 투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프로가 못 돼. 돈이 안 돼요. 지지에 있는 쟤는 제가 아니에요. 지지에 아무리 제가 커도 이것이 사주 명리, 자평 명리학의 철학이에요. 그렇듯이 기묘대운까지 온국이 기운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기운과 만나지 않으면 내 자식이 다 예쁜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몇 등이 가는지는 보지 않고 그냥 내 자식만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묘대운을 산출해 볼게요. 병기가 만나면 이거 마삼이네요. 화생토니까 마삼, 묘를 만나니까 더삼, 기정마이, 요, 더이, 기을마삼, 묘을마, 더이, 기경, 더삼, 묘경, 더삼. 기묘대운에는 이러한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을사년을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IVWQ에서 이거 온국, 대운, 이 외부 기운까지 태세까지 해서 이것을 상위 영역이라고 해요. 기본 영역이라고 그래요. 자, 기본 영역이란 말을 꼭 잊지 마세요. 자, 을병 만나니까 더3, 사병 만나니까 더2, 을정이 만나니까 더2, 사정이 만나니까 더3, 을이 만나니까 더2, 을사가 만나니까 마3, 을경이 만나니까 더3, 사경사 만나니까 마3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을 이제 합산하면 되겠어요. 자, 합산해 볼게요. 여기는 플러스 5네요. 그럼 바로 적으세요. 플러스 6, 5, 30. 방세 값을 적어주면 되니까. 여기는, 여기도 플러스 5네요. 그러면 플러스, 맞나요? 꼭 여기서 내가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기정, 퍼센트 맞고, 요정 맞고, 을정 맞고, 사정 맞네요. 그러면 여기도 5, 6, 30이 되네요. 이게 아니었는데, 잠깐만요.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0이네요. 여기는 플러스 6이니까 68, 48이네요. 그러면 YQ3도 같아. 지금 이거는 YQ3를 빼고 있는 거예요. 행운은 IQ3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국은 IQ1이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플러스 600. 여기는 400. 여기가 크네요. 여기 80은 이쪽도 계산해야 되고 이쪽도 계산해야 되니까 약해버리면 돼요. 원래 IQ 입출 상세를 IQ1에서만 보고 IQ3에서는 입출 상세를 안 보는데, 여기서는 입출 상세를 봐도 보나 안 보나 같아요. 근데 다른 경우는 그 입출 상세를 안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보나 안 보나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본다, 그런 뜻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480보다 600이 더 높으니까 신강이 됐어요. 신강이면 여기는 인입이에요. 여기는 인출이에요. 신강원 사주는 인출이 상신이 돼요. 얘가 상신이 돼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실수했어요. 미안해요. 인입이 높으니까 종왕격처럼 됐어요. 그럼 보세요. 상신이 상승하면 운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더 상대적 하강을 했어요. 600보다. 그런데 변격을 일으켜서 그래요. 이렇게 변격을 일으키면 수기를 봐야 되는데, 수기라는 것은 뭐냐면 저수지에 댐에 물이 가득 차면 위로 넘치는 물은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댐이 무너져요. 그 넘치는 물을 수기라 한다고 그랬어요. 정은 하생토, 토가 수기니까 미가 수기네요. 그러면 여기서 미값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 미를 얘기도 한번 써볼게요. 너무 멀어서 상출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기는 6월의 기토는 미토가 돼요. 이거는 이제 토 쓰는 법에서 3권에서 토 쓰는 법이 나와요. 지금 3권이라는 것은 전자책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미는 플러스 1이네요. 묘미는 더 2네요. 묘미네요. 여기 을은 묘가 되니까 더 2. 3위는 합이니까 더 1. 그러면 플러스 6이 됐어요. 플러스 6이면 앙세값이 6이죠. 그러면 플러스 66, 36이 돼요. 그러면 종합격처럼 되는 것이 플러스 600인데 플러스 600보다 360 수기가 적어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는 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저한테 직장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계속 물어왔는데, 이제 이렇게 격이 바뀌니까 도전해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달이 특정이 되면 다시 와라. 이렇게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분이 경진월에 상신운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갑신월에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월 다음이 을유월이거든요.
밀려서 해결될지 이날 이때 해결될지를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을유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진월은 빼고 여기서 갑신과 을유의 값을 한번 산출을 해볼게요. 경진 빼고 갑신도 마찬가지예요. 갑병 되니까 더2, 신병 되니까 더3, 갑정 되니까 더3, 여기서 신은 경이에요. 그러니까 마이가 돼요. 그 다음 이제 이때 한자를 안 쓰는 그 폐해가 나타나기는 해요. 천간의 신은 지지오무 유금이고, 그 다음에 지지의 신은 천간에 가면 경금인데, 이거 하나 헷갈려요. 한자 안 쓰면은 이거 신자에서만 헷갈려요. 나머지는 헷갈릴 일 없어요. 그래서 꼭 한자를 구별하신 분은 여기서 신을 쓰세요. 한자로 신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초점 거리를 못 맞춰요. 이렇게 신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했다 하고 하면서 여기가 목재마 플러스가 여기가 3개였죠. 잠깐만요. 플러스가 갑정이 만나니까 갑생정이 더3, 신정이 만나니까 마이, 그 다음에 여기다 적겠어요. 갑을이 만나니까, 잠깐만요. 을사년, 예.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어려워요. 갑병이 만나니까 더이, 신병이 만나니까, 여기서 신병도 이 신이니까 마3이 돼요. 충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갑정이 만나니까 더3, 시험이 만나니까 더2, 그 다음 갑을이 만나니까 더3, 신을이 만나니까 여기는 경을 합이 되네요. 여기가 신은 경이죠. 그 다음 여기가 보이나요? 잠깐만요. 경갑이 만나니까 마3, 신경이 만나니까 더2. 보이나요? 보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0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60이 되고, 여기는 플러스 6, 24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80이 됐어요. 그러면 이 수치를 여기 수치에 더해야 돼요. 상위 영역 수치에 더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하더라도 이 격이 안 바뀌네요. 왜냐하면 이 수치를 보면 격이 한번 대해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합산 안 하고 넘어갈 테니까 240은 입출상세 개념이 되니까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러면은 오히려 중앙이 더 올라가네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여기는 건너뛰고 갈게요. 합산 안 하고. 그 다음에 을유오를 보면 이제 을을 하면 돼요. 을병 더3, 여기서 유는 신이에요. 천간의 신이에요.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을병 더3, 여기는 그러면 병신합이 돼서 더3, 그 다음 을정 더2, 여기는 신정충이 되니까 마3, 을 더2, 신을 마3, 그 다음에 신을경 더3, 신경
더 3. 그럼 또 마찬가지 6 플러스 66, 36. 저 왕색 값 지금 60 곱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 60. 여기는 마 40. 여기는 플러스 마 여기였죠. 그러면 플러스 68, 48. 그러면 이 값을 여기 저 상위 영역에 더하면 돼요. 자, 한번 더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를 정리하고 가게요. 쉽게요. 요거 인입으로 보니까 여기 플러스 300이죠. 여기는 플러스 480. 그러면은 저 인입이 이제 플러스 600으로 있어요. 플러스 600에다가 300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900이 되죠. 근데 여기는 플러스 960이 돼요. 그러면 이 수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여기 경의 수치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상신운으로 변격이 돼요. 종합격처럼 해서 의류월에는 상신운으로 변격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변격이 됐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주는 원래 평상인 경지가 평상인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경지는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경지 공부할 때 보고 그래요. 그러면 이 상신운이 됐을 때는 경지가 평상인인데 종합격으로 변격이 되면 경지가 23경계인으로 올라가요. 이제 이 경지 공부는 우리 책 2권에가 있어요. 전자책을 기준으로 2권에가 2권에 있으니까 종이책 기준으로 하면 1권이에요. 그 공식과 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격에서 해결이 되면 상신운에서 해결이 되는 것보다 항상 경지가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바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둑 같으면 꽃놀이패를 든 거예요. 변격이 되면 경지가 더 올라가고 안 되고 상신운이 있으면 평상이 유지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이 사람은 변화가 오면 올수록 변격이 되면 될수록 삶이 더 좋아져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사주 안에 천을기인이 있다, 아니면 뭐 진토가 있으면 밥을 굶지 않는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이제 내가 그런 말들을 가져와서 지금 사용을 하는 거는 맞아요. 해설에 인용을 한 건 맞지만 뭐 진토 하나 있다고 해서 밥 먹고 살고 천을기인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사주가 죽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사주 봐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6월 달에는 잠깐만요. 이 6월 달에는 상신운으로 변격이 돼요. 그러면 상신운에서 얻는 것보다 종합격에서 얻는 것이 더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내가 예측 상담인데 사주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주를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를 다시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잠깐 체인징 좀 하고요. 인터넷이 늦네요. 그래요. 자, 우리가 우리 사주 명리학계에서 옛날에 어른들이 편제날은 뭐 공술 생기고 그 여자친구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상 그렇게 생기지 않거든요. 그럼 사주가 틀린 것일까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 단가, 사철가를 보면 이런 노래 가사가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산저산 꽃이 피니 봄이 오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봄이 오니까 세상에 꽃이 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봄 됐다고 세상에 아무데나 꽃이 피나요? 그 씨가 떨어져야 꽃이 피는 거지 봄이라고 그래서 아무데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 어떤 가수가 이렇게 해서 민들레 내 마음 민들레 꽃 홀씨되어 솔바람 타고 헐헐 내 곁으로 간다. 솔바람 타고 민들레 홀씨가 내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가 꽃이라면 그 가곡에서는 어떻게 가사가 진행이 되냐면은 그대가 꽃이라면 민들레 하얀 민들레 수많은 별들이 떨어져 피었다는 민들레. 그러니까 민들레가 필 때 수많은 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별이 떨어진 게 뭐냐면 꽃이가 떨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사를 볼까요? 하늘에서 왔으니 앉을 곳을 가렸겠나 돌밭이라도 길가라도 애써 가렸겠나. 이렇게 노래가 진행이 돼요. 그냥 하늘에서 꽃이가 떨어지니까 길가든 뭐 어디든 뭐 초가지붕이든 가리지 않고 꽃이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었다는 민들레다. 그대가 꽃이라면 이 가사 내용이 이렇게 돼요. 자,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 부분만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이산 저산 꽃이 필 때 이렇게 민들레 홀씨가 떨어졌을 때 꽃이 피지 민들레 홀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꽃이 안 피어요. 그죠? 그러면 민들레 홀씨라는 그 꽃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것을 내가 사단 7정을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팔자도박은 못한다 사주도박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러려면 사주가 주어가 되고 사주가 자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성이란 말은 불가에서 쓰는 말이니까 여기는 불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겠어요. 그냥 불가에서도 자성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자성이란 말을 우리가 본성, 속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위가 단단한 거고 바위의 그 속성이 단단한 거거든요. 뭐 본질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것을 자성이란 말에다가 생명이란 말을 넣어보세요. 생명, 생명력. 그럼 바위가 생명력, 속성이 있다고 바위가 생명력이 있나요? 사주가 생명력이 있다. 그러면은 사주의 속성이 생명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이렇게 사단 7정 방금 말씀드렸는데 사단 7정의 내용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어요. 네, 사단 7정은 우리 조선왕조에서 고봉 기대승 선생과 태계 이양 선생의 한 10년 아니 9년 6개월 돼요. 이기 논쟁을 벌였어요. 이 두 분이. 근데 이제 고봉 기대승 선생은 강산 사람이거든요. 강산기 씨거든요. 전라도 강주에 강산이 있어요. 그리고 뭐 태계에서 이강 선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영남 인맥 중에 대표잖아요. 안동에 계시잖아요. 이게 인편을 통해서 이렇게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을 벌린 내용 중에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이제 고봉 선생이 하늘의 달이 호수에 비치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그 가볍고 가벼운 하찮은 가랑잎 한 입만 떨어져도 이 파문을 일으켜서 달이 이거려지고 만다. 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은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정신으로 보고 기라고 하는 것을 실체, 현실, 현상, 발현으로 보고 지금 논쟁을 벌리는 거예요. 기가 먼저다, 이가 먼저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태계 선생은 뭐라고 반론을 제시했냐면 그래 우리가 천리길을 가려면 소나 말의 도움을 받는다. 타고 가고 뭐 짐을 싣고 가고 그렇지만 소의 곱비, 말의 곱비를 잡은 손은 사람의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신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생명이 있어요. 그럼 소나 말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주가 소나 말에도 나타날까요? 지금 사주는 자성이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를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사주는 사람을 통해서 발현이 돼요. 근데 소나 말에 의해서도 사주가 발현이 될까요? 우리는 못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체계와 지능 체계가 소와 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소 말은 우리가 하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소 말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은 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는 문헌을 남겨요. 사주라고 하는 문자를 남겨서 우리가 그것을 정신활동에 도움을 받고 써요. 근데 사람도 그 전에 뭐 호모 사피엔스나 그 전에 호모 에릭투스 시대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소나 말이 사주를 발현을 시켰다면 소나 말이 뭐 기록하거나 뭐 남겼던 풍속이나 이런 게 있겠죠? 없어요. 우리가 결론을 맺자보면 사람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주를 발현을 시키지 사주가 사람을 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력이 그것을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편제날에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보게요. 편제날 공술 생기고 여자친구 생긴다는데 왜 안 생길까? 그런 일이 없을까? 사주가 잘못됐을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사주가 작동을 한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랑잎이 떨어져야 파문이 일어나죠. 정신이든 기든. 그리고 사람이 고삐를 잡은 순간 소나 말이 움직이게 되죠. 우리 사주 명리에서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품은 일은 그 음양의 작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편제날 자기가 꽃씨를 뿌렸으면 하늘에서 운명론자들은 운명이 뿌렸다고 하겠죠. 어떤 사건이 생겨야 파문이 일었든지 고삐를 잡았든지 어떤 사건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기 강화도에 가면 그 절이 있어요. 거기 이제 어느 절이라고 특정하지 않는데 거기 주지 스님이 주지되면 젊게 보여도 뭐 50 넘으니까 젊은 것도 아니지만 자기 신도가 찾아와서 그랬대요. 스님, 내가 죽으면 환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환생할 만한 공덕을 쌓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데 못 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환생할 만한 공덕을 쌓았습니까? 그것이 내가 말하는 씨 뿌리는 거다 그 말입니다. 가랑잎이 떨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고삐를 잡았느냐 그 말입니다. 구체적 사건이 일어나야 우리가 음양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유의를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의 무의는 이합전의 그 생극의 그 강의에서 영상에서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안 보신 분은. 우리가 음양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운이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N극, S극, 음양 이거는 항상 작동하고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일을 만들어낼 때 이렇게 사주가 그러니까 사건이 작동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것을 시퀀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권에 보면 나와요. 시퀀스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곡의 5 요소를 이야기할 때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우리 책에 내가 써놨는데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일이 일어나는 과정.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편제날 공술이 안 생기고 여자친구가 안 생긴 이유는 그 승려분 말씀처럼 이거 공덕을 쌓았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대인관계를 잘 만들고 뭐 잔칫집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서로 어울려서 지낼 만한 관계를 형성해 놓았어야 불러서 공수를 주는 건데 뭐 그 첩첩산중에 독산 고목처럼 혼자 살았다고 하면 불러줄 사람이 없고 자리가 없는 거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씨가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고 가랑잎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고 고삐를 잡은 손에 비유한다 그 말입니다. 또
여자친구가 생기려면은 호감을 사야 되잖아요. 마음이 덕충부처럼, 덕충부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마음이 덕충부처럼 따뜻했던지. 덕충부는 동네 그 여성들이 덕충부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 고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호감을 사든지 아니면은 지극히 마음을 보여서, 아니면은 뭐 자갈론을 팔아와서 뭐 돈으로 감동을 줬든지, 뭐 이런 씨가 떨어져 있어야 여자친구가 오고 지나더라도 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면은 이렇게 호감을 살 수 있는 언행을 하고 처신을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떤 여성이 그 친구 되어 줄까요? 그럴 만한 공덕을 쌓았을까요?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 보겠어요. 잠깐만요. 체인징을 하고요. 인터넷이 갈수록 느려져요. 예, 잠깐만요. 보이나요? 아, 예. 여기가 현재예요. 현재. 그럼 여기서는 과거, 여기는 미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음양의 작용은 기운이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그럼 이것은 좋다 그래요? 그럼 나쁜 기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은 예측 상담, 이쪽은 복귀 상담이 된다. 복귀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복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기운이. 그러면 여기서 좋은 기운이 있는 거 찾아서 이렇게 돌출시키면 돼요. 여기서도 이 사주도 보면 기묘대운에 묘유충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묘유충을 이렇게 참고만 하지 묘유충 갖고 사주를 보지 않아요. 예, 보세요. 기묘가 같이 왔는데 묘만 보면 기는 어떻게 해요? 또 을사도 같이 왔는데 묘만 보면 기을사를 어떻게 해요? 분명히 기운이 같이 왔는데, 그래서 묘유만 가지고 우리는 사주 보지 않아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 기운, 부도 날 기운을 모유충이 있었네요. 오케이. 복귀를 할 적에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얼링 비얼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예요. 사주 보는 사람이 이런 재주도 없으면 사주 못 보죠. 감명도 못 하죠. 그래서 복귀를 한다는 것은 뒤를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어요. 맞추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사주나 사주를 설명할 때 전부 이거예요. 예측을 하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자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공부를 하면 사주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건 복귀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거 사후 상담이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공부하면 뭐 충이 있는 해 찾아보고 합이 있는 해 찾아보고 어떻게 이렇게 앞뒤 맞추면 이래서 이랬네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미래를 보세요. 지금 여기는 음양이 작용이 좀 빨간 점 검은 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음양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 씨가 떨어져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기는 씨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눈치로. 근데 예측을 하려고 그러니까 씨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으로 사주를 본다 그 말입니다. 흐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내가 실력이 없어, 머리가 안 좋아, 막 그렇게 하니까 기초 공부도 안 되니까 원전 공부하고, 원전 공부 안 되니까 또 다른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석박사 과정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정한 날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자격시험을 보는데 맨날 매일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복귀 상담하는 것처럼 딱 특정해서 합격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취직 시험을 본다. 그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특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IVWQ에서는 그걸 분명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 책 그 1권과 2권에 내가 그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권과 2권에는 복귀 상담도 있고 내가 예측 상담해 놓은 게 있어요. 그 4학년 취직 문제나 병원장 병원 개설하는 문제나 삼각관계 문제나 이런 것에서 내가 실질적으로 예측 상담했던 것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복귀 상담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올해는 종합격처럼 돼서 격이 바뀌어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상신운보다 더 큰 운을 얻으니까 이제 물론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올해는 더 좋은 걸 얻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그리고 뭐 면접 날짜가 정해지거나 특정한 날짜가 되면 다시 오십시오 해야 돼요. 나는 꼭 그렇게 상담을 해요. 돈 안 가지고 오셔도 좋으니까 날짜가 정해지면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미련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려면 이제 이 단계를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직관, 영감. 육감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몸이 느끼는 감각. 이것은 경우의 수. 지금 이 복귀가 이런 육감에 속해요. 그래서 복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육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직관은 영감도 아니고 뭐 영감 같은 건데 영감은 아닌데 이 육감과 영감의 결과가 섞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도사분들은 미래를 보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 뭐 우리 사회에 뭐 흔하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신을 접신을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봐요. 그래서 직관이라고 그래요. 영감은 뭐 계시를 받거나 공수를 받거나 무당들이 말하는 것이 공수거든요. 받거나 아니면 환영을 보거나 뭐 신을 통해서 접신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게 영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말했던 아인슈타인이 말했던 영감은 여기가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네, 이 공부는 뭐 우리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 육감과 직감과 영감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감을 발달을 시키면 직관이 생겨나요. 직관. 이때까지 공부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기는 뭐 무속이나 아니면 그 기독교인 중에서도 계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예측 상담을 흐름으로 하세요. 흐름으로. 근데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 특정되는 것처럼 특정되는 것까지 밝혀내려고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져요. 그거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사주가 안 되는 거, 없는 거,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추구하니까 힘들고 원전 공부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석박사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복귀. 그래도 여기는 나아요. 이쪽이 훨씬 돌팔이가 많아요. 여기는 주관적이고 여기는 객관적. 그래도 합으로 말하고 충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도 나름 객관적이잖아요. 아니, 내가 봐도 충, 다른 사람이 봐도 충, 아니면 어머니가 봐도 합, 며느리가 봐도 합, 그것을 객관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나도 여기 속하지만 여기를 비하하려고 돌팔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든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돌팔이 돼요. 나도 그 병원장 사주에서 그 개업이 6개월 늦어졌는데 내가 개업한다는 달에 개업 안 된다는 달에 개업을 해버렸어요. 내중에 수치를 보니까 이론에서 개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돌팔이 됐어요. 그 뒤로 내가 얼마나 겸손해야 된다 자책을 하고 반성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주 예측 상담을 할 때 두 가지입니다. 특정이 돼 있으면은 복귀 상담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치로 해서 자신 있게 말하세요.
상신이 오른다. 병격이 됐으면 병격이 수기가 내려간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고, 병격이 됐는데 수기가 수기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절반의 성공이고, 이런 거 우리 책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거 논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안 하고 넘어가요.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거 모른다게라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지지 부지 뭐 그런 말이에요. 여기를 두 가지로 해결을 하세요. 예측 상담을 특정한 날짜가 정해졌으면 복귀 상담을 하듯이 수치를 빼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흐름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흐름. 그래서 을류월에 해결되는 것보다 갑신월에 해결되는 것이 크다. 근데 이거는 아직 을류월이 안 왔고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직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 끝나고 나면 나한테 전화가 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공부가 여기까지니까 이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이 자신과 용기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서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잠깐만 얘기를 볼까요? 이게 우리 종이책 1권이에요. 지금 글자가 거꾸로 보이는데 이제 끝날 시간 돼서 미러링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책 1권. 여기 공식과 풀이. 이거는 이렇게 YV 여기 수치를 빼내는 것처럼 IVWQ를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IVWQ는 이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소설 꾸미기인데 전통 명리학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초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 책도 명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책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은 전자책 3, 4권을 요약한 책인데 그 4권 그 부분이 기초 명리학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공부하시면 기초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예측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